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기존에 이미 짜여있는 구조팀 방해할 수 있다, 그리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결국 그걸 기다리고 있는 다이빙 배를 사용하지 못하고 배는 사고 해역을 빠른 속도로 떠나가고 있습니다. 아이를 목 놓아 부릅니다.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충격적인 저희가 사실을 취재를 했습니다. 해경 측이 당초 허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까지 달려간 이종인 대표의 다이빙 배를 돌려보내지 않았습니까? 바지선과 다이빙 배를. 그런데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오늘 아침에 다이빙 배를 급히 빌려서 훨씬 작은 다이빙 배입니다. 저희가 사진도 입수를 했는데요. 네. 그 사진과 그 관계자의 인터뷰를 저희가 함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훨씬 더 작은 다이빙 배입니다. 그런데 그 다이빙 배를 오늘 새벽 2시 30분에 모 대학, 강릉에 있는 모 대학으로부터 아주 위급한 사정이 있다며 빌렸답니다. 위급한 상황이라며 빌렸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언론 몰래 비밀리에 아침 9시에 현장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저희한테 포착이 됐습니다. 필요 없다, 방해된다던 다이빙 배, 아마도 적극적으로 구조활동에 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비판이 무서워서 핑계거리로 우리도 다이빙 배를 가지고 있다라고 공개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다이빙 배의 실체 어떻게 생긴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그 오전에 온 다이빙 벨 때문에요. 예. 그게 우리 거 아닙니까 혹시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언딘 쪽에 대여를 해주신 거예요? 아니요, 지원, 대여고 돈 받고 그런 건 없고요. 돈 받은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쪽이 지금 위급하다 그래가지고, 예. 지금 협조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잠시 빌려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경 쪽으로부터 협조 요청 받으신 겁니까? 그거는 제가 전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됐는지라. 그럼 일단 학교 측으로 그런 협조 요청이 와서 이제 빌려주신 거군요. 예. 지금 사고 현장에 계신 거군요. 예. 벨 도착했나요? 예, 도착했습니다. 예, 그럼 지금 오늘부터 투입이 되나요? 그것만 좀 말씀해 주세요. 그거는 지금 장비 제주 지금 자유분들이 지금 작업 중이고요. 예. 이거는 장비 지금 오늘 지금 현재 선화항에 지금 도착을 했는데, 네. 지금 사용하기 위해서 약간의 수리하기보다는 네. 설치를 좀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지금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예, 해경이나 언딘 쪽에서 상당히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빌려달라 이렇게 해서 돈을 안 받으셨다는 거죠? 예, 저희는 돈 받고 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위급하다고 하니까 순수하게. 그러면 이동비는 누가 계산했나요? 그거는 제가 전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 네. 지금 여러분들 보셨죠? 우리 오창석 아나운서 보니까 어때요? 다이빙 벨. 일단 똑같은 장비죠. 이종인 대표가 가져왔었던 그거는 3명이 앉고 네. 5명까지 옆에 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총 8인용이 가능한 건데, 저건 보신 것처럼 훨씬 협소하죠. 네. 서서 앉는 자리도 없고 2인용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저 일본식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 뉴스 저희가 정밀하게 사실 취재를 했습니다. 워낙 믿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제보를 받고도 혹시 저희가 오보를 했을 경우에 또 엄청난 역공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네. 사실 오늘 하루 종일 제가 확인하느라고 상당히 분주한 시간을 보냈는데요. 오늘 오전 새벽 2시 30분에 강릉에 있는 모 대학에서 육로로 트럭으로 반출이 됐고요. 이보다 앞선 어젯밤에 해경과 구조 당국 네. 관련자로부터 좀 급히 빌려달라, 위급한 상황이다, 좀 쓰고 싶다라고 요청을 해서 이루어진 거라고 합니다. 네. 제작된 지는 한 2000년 초반에 제작이 된 거고, 가격은 한 5천만 원 정도대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다이빙 벨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저희가 봤었던 그 3톤짜리죠. 3톤짜리 다이빙 벨에다가 추가 2톤짜리고 그걸 옆으로 이렇게 붙잡아 줍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번에 그 이종인 대표가 가져왔던 다이빙 벨은 유속이 빠른 곳에서도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톤에다가 2톤을 더 잡아줍니다. 네. 더구나 배에 들어가고자 하는 입구에다가 옆에까지 땅에서 세 줄로 이렇게 타이트하게 줄을 잡아놓고 안전선을 잡아놓고 그 안전선에 끼어서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이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 여러분들 이 사진 보셨겠지만 이거는 그냥 위에서 아래로 그냥 내리는 겁니다. 앵커를 박아서 땅에다 고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아래 올라가기도 상당히 힘든 구조죠. 대단히 훨씬 더 효용성이 떨어지는 다이빙 벨인데 왜 이런 것을 이제 와서 빌렸을까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네. 이틀 전에 이종인 대표가 가져왔을 때 더구나 바지선에 띄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냥 그대로 가면 되는 거고 도착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냥 쓰시면 될 텐데 왜 그랬을까? 그때부터 바로 시작하면 됐었는데 말이죠. 네. 그래서 이종인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서 네. 물어봤습니다. 이 제품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더구나 그 지난번 JTBC 방송에서 인터뷰를 했다는 죄로 네. 단지 이런 대형 해난 사고의 경우 신속한 생존자 구출을 위해서 다이빙 벨이 필요하다는 예. 얘기를 했다는 이유로 국민을 선동했다. 혼란케 만들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소환 명령을 받았답니다. 그 내용까지 아울러서 물어봤습니다. 이종인 대표입니다. 그 언딘이라는 업체 아시죠? 네네. 들었습니다. 만난 적 없고요. 그 업체에서 이번에 그동안 잠수정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네. 며칠 전에 우리 이종인 대표께서 잠수정 다이빙벨 가져오셨던 것 때문에 관심들이 높아져가지고 피해자들이 왜 저걸 안 쓰느냐 항의가 있을까봐 부랴부랴 이제 오늘 가져온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2인용이 훨씬 작은 겁니다. 혹시 지금 보면 드럼통 부위가 상당히 짧고, 그런데 그런 게 실효성이 좀 있나요? 어떤 방식인가요, 그거는? 같은 잠수정이긴 한 것 같은데. 뭐, 잠수종 그 역할을 하는 건데, 네. 이제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잠수병 치료, 예를 들어서 감압을 하는데, 네. 이 몸이 물에 잠기면은, 네. 몸에 뭐, 3분의 1이든, 뭐, 다리 정도 잠기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네. 예, 엉덩이, 그러니까 무릎 이상 윗부분은 공기 중에 있어야지 그게 이제 디컴프레션 체인버 그 감압 치료 테이블을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윗부분 그 드럼 부분 에어 차는 부분이 짧다는 얘기는 약식으로 네. 저 일본 애들이 이제 그 전에 썼던 뭐 그런 방식일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머리밖에 공기에 노출되지 않을 것 같던데요, 그걸로 봤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네. 그런 거는 이제 뭐 장난감 같은 거고. 손만 겨우 쉴 수 있을 것처럼 보이던데. 그거로는 감압 효과가 없단 말씀이세요? 예, 그거는 이제 물에 들어가서 감압하는 거는 똑같고.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환경에서 내가 주장했던 그런 우리나라 환경에, 뭐 한 14년 전에 만들어서 준비해갖고 있었던 우리 이 큰 벨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갖고 와서 이제 뭐 가족들이 나중에 항의할까봐 우리도 있었다라고 이제 보이고 그걸 싶겠죠. 네. 보이는 거는 네. 그 해경 이제 담당자 이제 해경에서 그거를 이제 주도하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예, 국민을 갖다가 진짜 무슨 호랩 땡땡이 들고 네. 진짜 우습게 하는 그런 어떤 그런 그 얄팍한 대가리들을 씁니까? 네. 그럼 미친놈들이에요. 가족들한테 뭘 증명해야 돼? 네. 옆에 지금 다 지나고 나서, 내가 지금 이게 뭐 방송 탈지 안 탈지 모르지만, 네네. 그 개자식들, 가족들한테 그런 잔머리를 굴려 여태까지 인도와서 면피하려고? 그게 면피가 됩니까? 그런 거 갖고? 그 업자도 사실 먹고 살려고 하는 거야. 그 사람들 죄 없어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네네. 예. 자, 지금 시간이 없는데 말이죠. 벌써 예. 8일째입니다. 8일째인데, 만약에
잠수종을 지금 오늘 오전에 9시 반쯤에 들어와서 12시쯤에 이제 그 현장으로 향했어요. 그러니까 배 속도를 고려했을 때는 이제 오후 서너 시쯤에 도착을 해서 작업이 시작될 텐데, 이거 보니까 크레인도 없단 말이죠. 크레인도 없는 건데 그게 작업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게 뭐냐면, 네. 우리 머리, 개구리 정도 집어넣을 정도의 그 에어스페이스가 있다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거기다가 그냥 큐 달아서 내리면 사람 손으로 오르고 내리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잠수부들만 왔다 갔다. 예. 그러니까 그거 붙잡고 어떻게 조류를, 버틸 것이며, 네. 그거 붙잡고 작업 시간이 예를 들어서, 수면 공기 공급식으로 들어갔을 때, 네. 40분이고 50분이고 어떤 장애물을 만났을 때는 1시간도 넘을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랬을 경우 변화되는 그 감압 테이블을, 감압을 해야 되는 그 스케줄이 바뀌는데, 그거를 갖다가 거기 그 머리만 거기다 넣고선 그 추운데 그 조립발에 그걸 견딘다고? 아니, 왜 그러나, 사람들이, 자, 해경, 뭐 얘기 들으니까 해경 손 났다고 그러던데? 그죠? 참 마음이 훨씬 더 착잡하시겠어요. 그런데. 아니, 이제는, 네. 착잡한 거, 저는 이제 어떤 이 분야의 전문, 조금, 딴 사람보다 조금 앞서갖고, 네. 딴 사람보다 이런 거에 조금 더 경험이 많고, 조금이야, 그것도 많이 아니야. 그런 사람이 있고, 중에, 네. 조금 양심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네. 어떤 수양심? 어떤 사람이 실종자 찾아달라 그러면, 네. 그거 시간 끌어서 돈 몇 푼 더 밟지 않고, 네. 빨리 건져서 될 수 있으면 가족 품에 돌려주는 양심, 네. 그걸 24년 지켜왔어요. 해경도 알아요. 네. 해경도 알아요. 네. 그런 사람으로서 하는 얘기라, 지금 뭐 착잡하고 이런 거 없고, 네. 그냥 똑같이 화나고, 네. 그놈들 다 저랑마저 죽어야 돼요. 지금 그냥 판단의 답은, 네네. 설마 뭐 근데 그런 일은 그런 건 아니고, 이 사람들. 그러면? 생존자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답답한 분들이 그런 말씀도 올리고 있는데요. 끝으로. 그래요? 그건 아니에요. 이건 다이빙 벨을 가지고 여기서 이제 군안 활동, 구조 활동을 벌이겠다라고 해서 인터뷰한 게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뭐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고요? 방통인가 똥통인가 무슨 통 들어가요. 무슨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 예. 그 좀 하기가 좀 그런 거 좀 낯설어갖고 난 읽질 않아요. 그런데 출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올해나. JTBC 아마 그 손석희 뉴스 인터뷰 때문인 것 같은데 뭐가 문제가 됐다고 하던가요? 그쪽에. 얘기는 거기에 그 위원이 여당 측에서 몇 명 그랬는데 그쪽에서 아마 이 문제를 걸었대요. 네네. 검증되지 않은 사람의 어떤 의견을 그게 전부인 양 공정성을 유지해야 되는 방송인이 그렇게 해서 국민을 혼란에 빠뜨렸다. 자, 좋습니다. 월요일 몇 시에 들어가세요? 오후 3시 정도가 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군요. 지금 검증이 안 된 장비로 구출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게 사람도 나도 포함됐어요. 혼란을 빠뜨렸다고 한다면 그 다이빙 벨보다 훨씬 더 작고 능력조차도 검증이 안 된 그렇죠? 그 다이빙 벨을 지금 해경이 계약한 업체 언딘을 통해서 현장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경도 마찬가지로 조사를 받아야겠네요. 징역 가야 돼요, 그 사람들. 확실히 내가 총선택에서 징역 가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이종인 대표와의 전화 인터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많은 분들 지금 댓글과 다양한 의견들 보내주고 계신데요. 이종인 대표를 걱정하시는 그분의 안위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참 많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서 벼락을 맞을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많은 분들 걱정하십니다. 왜 삐 처리를 안 해주셨냐고 말이죠. 네.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삐 처리를 해드리려고 했습니다. 묵음 처리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본인께서
자기 양심을 걸고 이거는 벼락 맞을 일이다. 그러니 사실대로 내 주장을 전해달라. 라고 특별히 주문하셔서 그대로 저희가 처리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경 쪽에 뭐 반론이든 해명이든 듣기 위해서 제가 처음으로 대변인한테도 전화를 했고요. 네. 그리고 부대변인한테도 전화를 했습니다. 대변인이 국장이고 부대변인이 총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기자 생활 20년 하면서 별로 대변인들이랑 접촉을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그냥 피해자들 만나고 현장의 진실을 찾아다녔습니다. 사실 이번에도 저희가 지난주부터 와서 대변인이나 이쪽 공식 라인을 통해서 브리핑을 받거나 전화 통화를 한 적이 결단코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저희가 접촉을 시도했는데 연락이 안 됐다는 점 말씀드리고, 만일 그분들도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뒤에서 비겁하게 법적 운운하지 마시고 네. 열린 공간 속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토론하고 자신들의 입장을 밝혀주시고, 또 가급적이면 그래서 벼락 맞지 않으실 수 있으면 네. 벼락을 피해 가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두 가지는 제가 정정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하나는 제가 사실을 전달해 드려야 되는데, 소환이 예정돼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소환이 아니라 월요일 날 출석 요구를 받으셨고, 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에 3시에 출두한다는 사실입니다. 저 소환 아니고요. 두 번째는 내용 중에 본인을 낮추기 위해서 자기가 잠수에 조금 경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내셔널 지오그라피가 인정한 세계 챔피언 중에 하나입니다. 아, 잠수 심해 분야. 잠수 308m인가까지 들어갔고요. 그리고 지금도 제가 주변에 확인해 봤더니 보통 젊은 분들이 뭐 이 산소 탱크를 2탱크, 3탱크를 소비하고 나오면 다 탈진한답니다. 근데 지금도 5탱크를 소화할 정도로 잠수 아주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라고 합니다. 30년 동안 해난 구조 사업을 벌여왔고요. 특히 알파라고 하는 상호로 24년 동안 벌써 진행을 해온 사업을 벌여온 그야말로 전문적인 업체 사장이라는 거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네. 자, 다이빙벨이 이렇게 필요하다는 사실 저희가 이종인 대표를 통해서 전달해드렸고, 그런가 하면 해경도 그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내용 보도해드렸는데, 네. 보시는 것처럼 해경과 일하는 민간 업체인데요. 언딘이라고 하는 업체가 이제 저 다이빙벨을 급히 수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만큼 필요하니까 수배를 했겠죠, 여러분. 하지만 그렇죠. 민간 다이빙 팀의 대표격인 회장님으로부터 이 다이빙벨이 또 얼마나 중요한가를 저희가 우연히 기자회견 자리를 통해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네, 그저께 이종인 대표가 직접 자비로 바지선 끌고 다이빙벨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중요한 말씀하시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거 말도 안 되죠. 그거 투입시켜야 되는데 왜 보내는지 정말 그건 그거 나중에 조사해봐야 됩니다. 정말 그건 문제가 많아요. 왜 지금 빨리 1시간이 더 빨리 바지선 한 대를 더 투입을 시켜야 되는데 왜 끌고 왔다는 그 바지선을 보내야 되는지 정말 그건 이해하기 납득하기 어려워요. 이종희 씨 어제 그 바지선을 추가로 건너편에 설치했더라면 본 바지선을 저해하지 않고 작업이 원활하게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얼마든지 원활하게 할 수 있죠. 절대 왜 작업에 방해가 됩니까? 얘기했지만 선체 길이가 160m나 되는데 말이 안 되죠. 그걸 했어야죠. 투입을 했어야죠. 그 민간 바지선이 왔을 때 해경 측에서는 그 바지선이 여러 대 되면 앵커가 서로 엉키고 그런 위험이 말이 안 됩니다. 어디 뭐 바보들입니까? 앵카가 엉키게 그걸 설치하게. 그럼 충분히 안전하게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얼마든지 지금이라도 바지선이 와도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죠. 요구를 한다면은 우리 민간 잠수자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빨리 바지선 설치해달라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럼 정부 측에서는 왜 자꾸 민간 바지선을 이렇게 지원을 협조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소통이 안 되고 있다니까요. 담당자가 지금이라도 와서 우리가 해주겠습니다. 뭐를 원합니까? 이게 돼야 되는데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만날 사람도 없고 지금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어디 알을 방법이 있나? 제가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알을 방법이 없습니다. 저기 가서 여기 대표자가 누구랑 상의하러 왔으냐면 대화할 사람이 없어요. 제가 17일 날 왔습니다. 여기 16일 날 우리 일부 지부의 회원들이 왔고 저는 17일 날 전국의 다이버들 모집 공고 내고 이래서
저는 17날 와서 지금까지 와 있는데 지금 정부의 책임 있는 관계자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 다이빙벨에 대해서 인간 다른 언론들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다른 다이빙벨 아니에요? 다이빙벨 이종인 대표가 가져온 다이빙벨. 그건 검증을 안 해. 조류나 뭐 그런 검증을 안 해봤기 때문에 지금은 확답을 내릴 수는 없지만은 그것도 필요하다면 필요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30m 이상 들어갈 때는 감압을 해야 된다. 감압이라는 게 우리 공기 속에 있는 질소가 체내에 흘러 들어가면은 우리의 공기는 기체예요. 이 기체가 30m 이상 들어가서 우리가 압축이 되면은 질소는 액체로 변하는데 이 액체가 다시 상승해서 올라오면서 기체로 변합니다. 이 기체로 변한 기폭이 혈관을 막으면은 그게 잠수병, 벤지를 먹는다고 하는데 이걸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이빙 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필요하죠. 들어가면은 효율적인 작업을 할 수도 있는 장비인데 그거 다이빙 벨이라는 것은 위에서 크레인으로다가 조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용도로 쓸 수도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네. 우리 오아나운서는 어때요? 보시니까. 다이빙벨에 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분인데. 네, 순수한 자원봉사, 그리고 본인이 말씀하셨죠. 자원봉사 모집 공고를 직접 내셨다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다이빙벨, 흔히 논란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만 다이빙벨에 대한 역할, 그리고 활용 가능성을 낱낱이 얘기를 했죠. 자, 지금 이렇게 저희가 뭐 단독으로 인터뷰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많은 기자들, 대부분의 기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보도가 된 거를 제대로 보셨나요, 여러분? 그게 바로 문제라는 거죠. 네. 조금 전에 저희 옆에 앉아 계시다가 아이가 맞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남편으로부터 듣고 또 뛰어가셨는데 우리 단원고 2학년 5반 준민이 어머니께서도 그런 말씀을 한참 하시다 가셨습니다. 네. 아무리 인터뷰를 해도 안 나온다. 우리의 피해자들의 요구, 조속한 구조를 바라는, 다른 거 하나도 안 바란다. 조속한 구조를 바라는 우리 부모들의 마음, 그리고 거짓말하는 언론에 대한 통렬한 우리의 주장, 그리고 대책 없는 정부와 구조 당국에 대한 비판, 이런 거 하나도 안 나온다. 어떻게 된 거냐? 당신들은 해줄 수 있느냐? 라고 해서 생방송이라고 말씀드리고 기다리다 가셨는데, 여하튼 참 안타깝네요. 저런 문제가 사실 뭐 다이빙벨이 그 하나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네. 절대지도 않고요. 하지만 지금 생존자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모든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조금 전에 그분이 이제 민간 다이버 한 100분 정도 되는 분들이 지금 철수를 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민간 잠수팀이 완전히 철수를 했어요. 네. 알고 보니까 이게 다이빙벨을 몰래 다시 숨겨 들어가려고 했던 업체 또는 그 해경과 또 무관하지가 않더라고요. 자, 여러분 함께 민간 잠수팀 완전히 철수했는데 왜, 뭐가 문제였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선상에서 저희가 2시간 동안 협의를 했었거든요. 각 단체 대표들끼리. 그래서 이제 어차피 한 70명이나 다니면서 전부 다 들어가면은 솔직히 복잡하고 그래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각 단체마다 2명씩 뽑아라. 정예요원만. 진짜로 검증된 사람만. 그래서 18명을 뽑았었어요. 그리고 그 바지선이랑 위에 이제 상부에서 이제 서로 협의를 했겠죠. 이제 본선에서 다이버들 보낸다. 처음에 저희가 갔었어요. 가니까 잠수 다 입은 상태. 장비를 전부 다 챙기고 갔었어요. 이제 전함에서 이제 보내니까. 근데 돌려보내라 그러더라고요. 다시 왔었어요. 대기를 했었어요. 어제, 오늘, 내일까지 물때가 너무 좋으니까 구조 작업이 가장 적기거든요. 대기를 하고 있는데 다시 이제 출발하라 그러더라고요. 이제 협의가 끝났다고. 두 번째 가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협의가 된 상태에서 현장에 예. 그러니까 위에서 이제 지휘체계가 엄청 이제 말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혼동이 왔던 거겠죠, 이제. 근데 지금 여기에 남아있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뭐라고 그 높은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저한테 자격도 없는 새끼들 왜 데리고 오냐고. 그 사람들이 저한테 자격을 논할 때가 아니거든요. 솔직히 그 업체, 지금 업체가 들어간 건 알고 있죠. 그 업체에서 저희 민간 다이버들을 지금 고용을 하려고 했어요. 지금 이 형님한테도 그러니까 브로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일당을 줄 테니까 와서 일을 해라. 저희가 정말 실력이 없고 정말 하찮은 사람이라면은 그 업체에서 우리한테 인력을 구하러 안 오죠.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왜 거기를 안 가냐면은 돈 받고 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진짜로 소장이가 구조하려고 전부 생업을 다 포기하고 온 사람들인데 왜 우리가 거기 가서 일을 해야 돼? 진짜로 가슴 아픈 일인데 일을 해야 된다는 게 어처구니가 없는 거잖아요. 그 바지가 계약을 할 때 그 수산부에서 정권을 담는 거예요. 전임, 완전히 전임을 한 거예요. 인양 작업에 대해서. 그래서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걔들 마음대로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바지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민간 바지를 대려고 해도 민간 바지를 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동안 민간 타입의 안전을 위해서 네. 안전 때문에 그게 뭐 했다 그랬는데 지금 안전 때문이라면은 애초에 처음부터 민간 다이브를 첫 가이드라인 작업을 민간 다이브가 했다니까. 그러니까 안전 때문에 가장 가이드라인이 제일 위험한 작업인 거죠. 그렇죠, 제일 위험하죠. 아무것도 그러니까 첫 길을 개척하는 거예요. 그걸 민간 다이버가 했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안전 때문에 뭐 했다고 얘기해. 그동안 안전 때문에 저희 뭐 하고 있다. 오늘도 와서 그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건 지금 말씀하시면 제일 위험한 시간에 도입하는 거예요. 저분들 저희가 일일이 한 분 한 분 경력을 확인해 봤습니다만 주로 군에서 유니티라든가 군에서 활동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뭐 추가 확인 중에 있습니다만 같이 일해달라고 하는 제안을 뒤로 받는 경우도 있다는 설이 있어서 저희가 확인 중입니다만은 아직 확인은 안 됐습니다. 이분들은 100% 자원봉사인데요. 네. 돈을 주고 같이 일을 하자 뭐 이런 제안이 오고 가고 있다고 하는 제보가 있어서 확인 중입니다. 아직은 확인 안 된 상태에 있다는 말씀 들려드리고요. 네.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바지선이 필요합니다. 바로 위에서 점프 다운해서 일하고 올라오기 위해서는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바지선이 여태까지 없었어요. 불과 며칠 사이에 생긴 겁니다. 네. 그나마 우리 피해자 가족분들이 바지선을 계속 요구했습니다. 네. 바지선을 옆에 양쪽에 띄워서 나름대로 부력을 좀 얻을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사고 하루 이틀 만에 나왔었죠. 네. 그런데 뒤늦게 이제 바지선이 등장한 건데 이제 그저께 알파 이종진 대표가 갔을 이종진 때 대표가? 바지선 옆에다가 놓으면 안 된다. 처음에 허가했다가 나중에 앵커끼리 연결되면 끊어질 수가 끊어질 있다. 수 있다. 한 1년 정도 걸리는데 끊어지려면. 네. 그렇게 해서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9시 23분에 또 또 다른. 하나의 바지선이 지금 가 있습니다. 왜? 바지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러면 그냥 이종진 대표 그냥 가라고 그러고 바지선만 남으라고 해서 썼으면 되잖아요. 네. 바지선 어차피 이종진 대표가 뭐 비싼 돈 주고 빌린 거니까 왜 이렇게 일을 이종인 대표가 빌린 거니까 왜 이렇게 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나 더 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혹시 보도에서 보셨습니까? 못 보셨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런 저런 이야기들 가장 중요한 이제 포인트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해경이 여러분들 직접 나서서 구조 작업을 벌이는 걸로 알고 있죠. 우리 오하운 아나운서도 그렇게 알고 계셨죠. 네, 저도 알고 있기로는 네. 뭐 해경이 직접 하고 있다. 네. 라고만 알고 있었죠.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내용인가요? 일부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해경이 16일 사고 직후에 네. 해난 구조 전문 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아, 사실상 수의 계약이죠. 계약을 했는데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라고 하는 언딘이라는 업체입니다. 뭐 계약을 합법적으로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하튼 그 국제 기구가 허용하는 자격 기준을 갖춘 업체가 그 업체밖에 없어서 계약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 그 업체가 생겨진 거는 10년밖에 안 됩니다. 이를테면 알파라든가 다른 회사들은 수십 년 된 회사들이 많아요. 그런데 특별히 규모가 아주 큰 회사도 아닌데 단지 어떤 그런 자기 요건을 두고 사실상 수의 계약을 했는데 그 업체가 주도를 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 민간 업체는 이제 돈을 받고 온 사람들이고 네. 정확하게 말하면 민, 관, 군 3위일체가 작업을 하고 있다 할 때 사실상 지금은 여기 계신 자원봉사자들로 여러분들 아셨죠? 민 했을 때. 그렇죠. 그죠? 근데 되게 그게 아니라 민은 여기에 해경이 계약한 용역, 그러니까 민간 업체 돈 받고 온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거의 다 빠져 있습니다. 이 자원봉사자들은. 그럼 몇 명, 언딘 관군이네요. 그렇죠. 몇 명만 빼고 특수한 관계
있는 몇몇만 빼고는 다 민간 자원봉사자는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해경이 운영하고 있는 민간 업체 때문에 이런 갈등이 지금 빚어지고 있는 것이었네요. 총체적으로 보니까. 그렇죠. 자, 그럼 한번 두 분의 인터뷰를 통해서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 특히 이분들이 고발 뉴스를 이전에는 보거나 들은 적이 없다. 네. 그런데 여기 와서 니들 방송하길래 사람들이 많이 언론에 안 나오는 얘기가 진실된 얘기가 나온다고 해서 들어봤더니 너희들 싹수가 괜찮더라. 그래서 너희들한테만 얘기해 준다며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여러분 함께 보시죠. 근데 진짜로 제가 고발 뉴스를 저희 가서 3일째 지금 보고 있었거든요. 향해서 지금 고발 뉴스 기자들한테 정말 말씀 잘 하시는데 이거 진짜로 제대로 내주셔야 돼요. 저기 아무리 기자 써도 저 진짜 말 안 하는 거예요. 저 모른다 했는데 아까 고발 뉴스라 그러니까 제가 말 안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말해봐야 제대로 쓸 사람은 거의 없어요. 첫 가이드라인 작업을 저희 민간 다이버들이 했어요. 아무것도 좋은 걸 그렇게 센 준비해서 끝내고, 그러니까 오늘 나왔던 뭐 민간 다이버 뭐 군 다이버 뭐 200 몇 명, 민간 다이버 200 몇 명 해가지고 뭐 총 뭐 500 몇 명의 다이버들이 들어간다. 이거 솔직히 말도 안 돼. 예. 첫날에 민간 다이버들이 잠수를 하고 그럼 검증된 다이버들이에요. 진짜로 그 정조 타입도 아니고 조류가 엄청나게 센 상황에서 시야가 안 나오는 상황에서 목숨 걸고 들어가서 가이드라인 설치하고 하거든요. 그 가이드라인을 지금 업자들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르겠어.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작업에 한 번에 투입될 수 있는 다이버의 수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6개가 있거든요. 지금 6개가 있는데 2인 1조니까 12명 정도 들어가죠. 최대 12명. 예. 근데 지금 500 몇 명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근데 12명이라면은 보통 이제 싱글로 들어가면은 30분 정도는 가능하거든요. 25분, 30분. 네, 그러면 1시간에 뭐, 1시간에 한 팀 정도는 들어갈 거죠. 이제 뭐 장비 교체하고 사람 들어가고 이러니까. 그러면은 뭐 하루 이제 작업을 한 사람은 또 쉬고 이런 로테이션을 돌릴 수가 있잖아요. 뭐 군도 있고 민도 있고 그다음에 경찰도 있고. 그러면 진짜로 10명에서 100회를 다이빙 하는 것보다 100명에서 100회를 다이빙하는 게 훨씬 효율적으로 돌릴 수가 있잖아요. 더 안전하고 더 빠르고 더 신속하게 구조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정부랑 우리 자원봉사자들이랑 그 사이에 업체가 껴버리니까 그 사람들은 왜 업체에 따라서 돈이 틀리잖아요. 어떤 일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빨리 진행할수록, 그러니까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수익적인 면에서 많이 주거든요. 끌면 끌수록 자기는 협상하기도 더 편하고, 그리고 말하기도 더 좋고, 힘들다 열악하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 민간 다이버들 같은 경우는 하루라도 빨리 꺼내야 된다, 이거 진짜. 솔직히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애들이 뭐 살아에 또 희망을 하지만은 분명히 지금 시체로 죽어있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그 친구들 꺼내야 돼요. 진짜 부모들이 얼굴이라도 알아볼 수 있게. 지금 뭐 시간이 오래되면 뭐 부패되고 뭐 DNA로 확인한다고 이거 전에 온전한 시신이라도 꺼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중간에 업자가 끼다 보니까. 근데 사실 중간에 업자가 끼어 있다고 해도 정책의 의지만 있으면 사실 그럼요. 다이버들한테 네. 그렇게 참여할 수 있게 충분히 해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네. 근데 정부 쪽에서 왜 지금 그러니까 아까 와서 말씀했던 뭐 수송 담당이라는 경찰 그 말씀은 그거였어요. 아니 최정예 요원을 투입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검증 안 된 민간 다이버를 쓰냐. 이분들이 저희가 검증이 안 된 게 아니라 천안함에도 정말 투입됐던 분들이거든요. 검증이 안 된 게 아니라 검증이 안 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분 지금 현장 나가 계신 분보다 더 유능한 분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이 구조가 늦어진 게 특정 업체에 구조 업무를 몰아주는 거가 영향이 있다는 거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보진 않지만 지금 오늘 이렇게 볼 적에 뭐 지금 이상한 다이버들이 지금 전부 의문을 갖고 있는 거죠. 지금 왜 이렇게 됐냐, 원인이 뭐냐. 이제 이런 서로 그런 의심스러운 그런 의견들이 나오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발생되면 누가 책임을 질 거냐?
우리가 정부나 공무원들한테 책임을 전가하면 안 되니까 면책동의서에 다 동의를 해라. 그래서 우리가 면책동의서까지 다 썼어요. 그래서 명단 첨부해서 넣었어요. 19명을. 그런데도 다이빙을 못하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라통이 터지는 거죠. 지금 말씀 이제 목숨까지 각오하고도 들어가는데. 그렇죠. 그런데도 그게 안 되니까 너무 원통 터지고 우리 저기 지금 참여한 이 다이버들이요, 여러분. 특수부대, 거의 특수부대 나온 분들이 한 80%예요. 이러한 분들이 국가와 정말 우리 국민을 위해서 살신성인 정신으로 정말 모이신 분들이에요. 존중해줘야 됩니다. 이거 하나는 절대 요만큼에도 왜곡되거나 이상한 눈치나 이런 걸로 보면 안 돼요. 여기 우리 저기 뒤에 계신 분들 우리 다 저기 지금 서해의료로나 천안함에서 고생하셨던 우리 UDT 대원들이나 자원봉사자들 많이 와 있습니다. 지금 이런 걸 우리가 존중해줘야 되는데 이런 게 너무 행정상 협력이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니까 정말 화가 나는 거죠. 여러분, 면책 동의서까지 썼다는 말씀 들어보셨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군가는 자기 목숨을 내놓고 뛰어들려고 하고, 누군가는 협상을 위해서 질질 끌기 위해서 뛰어들었다. 끌려고 했다라고 하진 않았고, 네. 아무래도 이제 하루에 얼마씩 이렇게 계약을 하기 때문에, 네. 오래 끌면 유리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이지, 네. 그분들도 빨리 하고 싶겠지요. 그건 만약에 그렇다면, 정말 그건 살인자지요. 만약에 돈 때문에 구할 수 있는 거 못 구했다고, 안 구했다고 하면. 네. 이제 다만, 비교하기를, 이쪽에서는 그야말로 면책 동의서 죽어도 좋다! 라고 하고 돈 한 푼 안 받고 들어가신 분들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제 돈 받기 위해서 계약을 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비해서 아주 열등하냐? 그게 아니죠. 다 천안함까지 다 구조에 투입됐던 분들이고, 실제로 이 업계, 재난구조, 해난구조 이 사업 업계가 평상시에 이게 사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은 수로 직원들을 운영하다가 큰 사고가 나면 프리랜서들이 확 이제 몰려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첩보를 얻기로는 이 마리진한 업체도 당연히 추가 인력을 충원해서 이제 들어갔겠지만 더 아마 인력이 필요할 겁니다. 왜냐면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한 10명 정도가 네. 이미 탈진과 마비 증상을 보일 정도로 무리한 일정을 강행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사람이 필요한데 더 필요한 사람이 바로 이분들이에요. 이분들을 모시고 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외부 이 민간 자원봉사 잠수부들과 좀 좋은 관계가 유지가 됐으면 좋은데 이런 전반적인 관리 운영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들 아셨을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할게. 네. 민간 잠수부, 민간 다이버라고 하면 안 되겠죠, 이제는. 민간 업체 다이버와 민간 자원봉사 다이버 이렇게 나눠야 되겠습니다. 현재 중요한 사실은 저곳에 사고 해역에는 민간 자원봉사 단체 팀은 사실상 대부분이 이미 철수하신 상태다. 그리고 민간 업자에 고용된 민간 업체 직원들이 지금 해경을 대신해서 주요 수색, 이제는 구출이 거의 아니죠. 네. 수색을 벌이고 있다. 이런 사실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말씀 중에서 저희 고발 뉴스를 믿고 말씀해 주신 내용이 더 추가로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워낙 엄청난 내용이라서 좀 추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미 보도된 부분도 저희가 추가 확인을 거친 부분이기 때문에 보도해드렸습니다만은 내용은 상당히 여러모로 충격적이셨을 겁니다. 저 또한 기자생활 20년 차지만 이런 사안을 제보를 받고 또 취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겁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불쌍해서 있는 대로 가감없이 보도를 했습니다. 제가 겁쟁이인데 아이들 때문에 보도를 했고요. 책임 있으면 달게 받도록 하겠습니다.